오늘 회의는 먼저 2025년도 예산안과 고유 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한 후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고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및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따 논의하시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과 예산 감시활동 그리고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지만 미국 의회는 예산 편성권, 예산 심의권, 예산 의결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철저히 감시하라는 미국식 민주주의 상징일 것입니다. 한국은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가, 심의 의결권은 국회가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677조 원의 국가 예산은 모두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는지 국회가 감시하고 심사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불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이나 검사들의 격려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전액 삭감돼야 할 것입니다. 수사상 꼭 필요한 특활비라면 내역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특활비는 특활비가 아닙니다.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아끼고 지켜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면 안 되듯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별건으로 은닉된 소위 별건 은닉 예산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특활비가 정보보안 예산으로 변형돼 이것이 유사 특활비처럼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조삼모자식 예산 눈속임이라면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는 특활비 및 유사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예산소위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 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8항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숙려기간 20일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법사위 전체 의결로 의사상정을 한 18호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점을 공지해 드립니다. 다음은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 지난 8월 23일 우리 법사위에서는 2023년도 결산과 고유법안 상정을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일괄해서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예산과 법안 같이 토론하는 걸로 하시고요. 우선 수요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그러면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 시간은 5+1분으로 하고 지난번 질의 다음 순서대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분 손 드세요. 그러면 조금 손들기가 거시기해서 토론 하실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다 드시네요. 순서 뽑아주세요. 네? 네, 진행을 잘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과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평가해 보면 재정 수입을 악화시키면서 권력 기관과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 역사를 지키는 재난안전 예산 등 미래를 대비한 예산은 축소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상속 세율을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초부사 감세 부담금 폐지로 재정 수입이나 여건은 점점 악화되는 게 올해 예산안 특징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 김건희 여사표 예산은 그야말로 묻지마 예산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법무부, 검찰, 감사원 여기에 특활비나 특경비 또 간서 업추비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보면 특활비 증액 상위 부처의 상위권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감사원도 예산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특활비나 이 권력기관의 이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특활비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추정되는 예산들이 제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특활비는 그동안 우리 법사에서 전액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고요. 거기에 우리 민주당 최고의 입장은 만약에 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권력기관들의 특활비나 업추비 등 그 정당성이나 목적 범위 내로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검찰, 법무부, 감사원의 특활비에 관해서 제대로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이 아직 제대로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경우에는 열람은 시켜줬지만 그 내용은 매우 부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두 기관 모두 특활비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희 민주당 법사위의 입장이고요. 이번 주부터 지금 이제 이 관련 예산안 심의가 시작이 되니까 오늘이라도 만약에 영수증이나 입증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답 제출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현장 검증 오셨을 때 그거는 지금 부족하다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입니다. 특활비의 성격상 모든 것을 지금 증빙을 다 갖추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하여간 저희들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또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는 예,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존중
뭐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원 판결과 기재부 지침에 따르는 그 기밀 유지의 필요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집행 내역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뭐 의원님께서 비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특활비 본연의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이 네,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를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그 입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법사위의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하영 부지사가 지난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와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옆에 있는 창고라는 공간에서 진술 세미나가 반복적으로 진행됐고 또 연어 파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하영 부지사가 진술했던 연어 파티, 술 파티 증인들 회유하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쌍방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지검 근처에 있는 무슨 영어 광교점이라는 음식점에서 결제가 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바로 이하영 부지사가 말한 연어 파티를 통한 증인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입증해 줄 수 있는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연어 외에도 쌍방울 법인 카드가 주십시오. 네. 김성태와 박용철이 수원지검에 출정한 날에 집중되어서 카드가 사용되어 있는 그런 내역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어 파티나 진술 파티가 있었고 증인들이 출정할 당시에 쌍방울 카드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때에 이하영 부지사의 진술 세미나, 연어 파티 혹은 진술 회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상당히 입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에서 해당 검사를 지금 감찰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술 세미나나 연어 파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 확인한 내용으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감찰을 해보셨나요? 감찰- 사실 파악이나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사실 확인을 해보셨나요? 해서 수원지검에서 자료를 다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카드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지난번 이화영 지사가 여기 나와서 증언할 때는 6월 18일, 19일 날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언론에 공개된 카드는 날짜가 전혀 다른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세미나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럼 그리고 검찰에서 출정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저희들 지난번에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그 자료가 그 자료지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부분에 관해서 감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주말 집회가 굉장히 뼈아팠나 봅니다. 국정 혼란을 위한 집회라는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정이 있습니까? 뭐 있어야 혼란이 있고 말고 하죠. 오늘 어떤 날입니까? 국회에서 시정연설,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 해야 됩니다. 앞으로 2025년 예산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국회에서 심의해서 우리가 잘 쓸 수 있게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요구를 해야 되는 날인데 대통령이 안 왔습니다. 국정 내팽개치고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음지의 대통령입니다. 음지로 다 숨어들어요. 이 양지에는 오지도 못합니다. 이런 대통령의 국정을 민주당이 혼란시킨다고요? 혼란시킬 국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답답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뭘 해야 저희가 뭐 지적이라도 하지 맨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못한다고요? 저희가 맨날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 관련된 정책 내놓으시라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뭘 내놓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볼까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예산 지금 말고요. 법원행정처장님, 예.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임의성을 피고인이 다투면 임의성이 있다라는 입증을 누가 합니까? 당연히 검사가 해야 당연하죠. 됩니다.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죠. 예. 네, 연어 술 파티가 있었고 그 술 파티에서 진술이 임의성이 없고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모든 이제 형사 유죄 증명을 위한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라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죠.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우리 법무부 장관님도 보셨는데요. 자, 이게 5월 29일 날 쓴 카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똑같이 출정해서 똑같이 저녁 늦게까지 조사받고 똑같이 돌아간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술 파티가 없다고요? 검찰이 입증해야 돼요. 방금 이게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은 검찰이 그런 술 파티 없었습니다. 진술의 임의성이 있습니다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 부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따로 듣지는 않고요. 지적만 할게요. 자, 그리고 특활비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특검법 지금 또 얘기하시는데요. 지난주에 대통령 육성이 나왔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이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장관님들, 정부 관계자들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얼굴도 들기 힘들 지경이었을 거예요. 야당에 있는 우리조차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현직 대통령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가? 어떻게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저렇게 겁이 나서 뭔가를 같이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가? 게다가 불법적인 것을 저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공천 거래를 하고 있는가?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런데도 특검 안 한다고요? 이런데도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특검을 안 한다고요? 정말 창피합니다. 거부권 그리고 제2요구 부결된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달라진 게 없다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와 자기 부인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고 범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지지율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반성 못하고 특검하면 안 된다고요? 똑같이 부역하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범죄 정부에 부역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루빨리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특활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검찰청 특활비 보니까 특이하게 이번에 마약 수사를 2배 이상 늘렸네요. 마약 수사 줄어들다가 왜 마약 수사 특활비가 늘어났을까? 이거 이상합니다. 다른 거 특활비 줄이다가 보니까 뭐 늘리고 싶은데 늘릴 게 없으니까 마약 수사 그냥 하나 늘린 거 아닐까요? 이게 지금 마약 사건이 많습니까? 뭐 있었죠. 아주 중요한 사건. 이 정권이 찍어 눌러버렸죠. 마약 수사 좀 하려고 하니까 백혜령 경정을 찍어 눌러버린 그런 짓을 하려고 이 또 찍어 누르려고 이 특활비 주는 거 아닙니까 혹시? 수사 찍어 누르라고?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특활비 제대로 썼습니까? 지난번에 증인 김선은 기자 6만 건 검토했는데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썼으면 자기가 기사를 쓰려고 했답니다. 단 한 건도 제대로 쓴 걸 못 봐서 기사를 못 쓰고 있답니다. 지금 보십시오.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비 처리하고 파리바게트 할로윈 케이크 샀고 다음 보여주시죠. 전출기념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특활비 가지고. 그리고 국정감사 우수 검사 격려로 50만 원 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특활비 가지고 사적으로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아닙니까? 게다가 가장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뭘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품백 수수 무혐의 그리고 주가 조작 무혐의 했죠? 법무부 장관님 예. 10월달, 9월달, 10월달, 8구 10월달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얼마가 내려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 무혐의하고 성과급 파티한 거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온 국민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무혐의하고 성과급을 도대체 얼마나 주었을까, 얼마나 받았을까 한번 자료 내보시죠. 검찰에 성과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과급 국정감사, 우수검사 성과급을 줬어요 이렇게. 이걸 보면서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위원님, 성과급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자체가 검사들한테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안 보이세요? 이게 안 보이십니까? 어디요? 우수검사, 우수검사, 국정감사, 우수검사 경력. 이게 성과급이 아니면 뭡니까?
아니 저거는 지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뭐 아까 10월달 무슨 사건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이지 자. 않습니까? 자,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자, 법무부 장관님. 저 좀 말씀드릴 제가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언을 드릴게요. 네, 법무부를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공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대부분 그것은 보안 예산이죠. 그런 경우를 국회의원들에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예산소위 위원들께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소위 위원들은 예산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공식 속기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필요한 거니까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미리 사전 숙지를 한 상태에서 예산 소위를 열고 속기가 되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하고서 예산소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정보위 야당 간사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 때 국정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개하면 굉장히 곤란한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국정원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국정원은 다 특활비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제가 일일이 너댓 시간 그걸 다 숙지한 상태에서 회의를 정식 열지 않고 정보위 예산결산 소위원들한테 요건 요렇습니다. 요건 요렇습니다. 요것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은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미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정식 회의를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국정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제가 제 질의 때 이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정보 예산을 공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는 지금 정보 예산을 공개시켜 놓고 이만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박지원 의원님 국정원장 하셨으니까 국정원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특활비를 정보 예산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공개돼 있어요. 저도 진짜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법무부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감사 때 계속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입증을 해라. 입증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원도 다 입증을 합니다. 비공개 회의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도 지금 얘기했듯이 무슨 경력금, 명절 떡값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를 왜 주유소에서 씁니까? 왜 상품권으로 씁니까? 왜 대형 마트에 갔습니까? 왜 그래요? 대형 마트에서 수사합니까? 그리고 왜 12월 달 되면 무슨 보도블록 교체하듯이 12월 달에 그렇게 예산을 막 두세 배 막 더 씁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설날 전날, 추석날 전날 그게 특수활동비가 많이 쓰입니까? 이런 걸 입증 못하니까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무작정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지 못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 이것은 법무부 실무진들과 논의하셔서 예산 소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위원장님께서 경험하신 정보위 관련은 뭐 국정원 예산이고 국회의원 및 국정원법에 따라서 모든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공개나 누설에 대한 책임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안타깝게도 법사위 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그런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적절한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엄중하게 잘못을 찾아내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야당 정보위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한테 국정원에서 저한테 와서
세세하게 예산을 다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완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년간 예산 심사하면서. 예, 그건 위원장님께서 참 훌륭하셔서 지금 그런 일인데 여기는 다른 의원님들도 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정원 1차장, 2차장, 3차장 자기들도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조정해 드렸어요. 저는 국정원 예산을 다 봤습니다. 세세하게. 그렇지만 한 번도 보완 사고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 법사위에 있는 예산소위 위원들도 그 정도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시고 그런 사전 설명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는 예산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원장님. 네. 그 내년도 그 감사활동 경비 예산이 169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억하십니까? 예. 근데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 300권을 예산으로 구입한 다음에 직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또 국내 여비를 보니까 해외 출장 여비로 전용을 해서 쓴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잘못보다도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유병호 최달령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3년째 표적감사 그리고 감싸기 감사를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감사원에 유병호 최달령 사무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감사관들, 그리고 정치검찰이 지휘하고 있는 특수부의 일부 검사들을 비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범죄의 주인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그 아까운 세금이 그 타이거파와 같은 범죄 수준의 행동을 저지르는 공무원을 위해서 쓰이게 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한 말씀 아까 하셨고요. 심하시더라도 들어보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이미 원칙을 선언하셨으니까 저기에 그게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감사활동 경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각각의 비목마다 전부 일률적으로 20%씩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감사가 저희들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감사라고 있는 기관이고요. 감사활동 경비를 깎으신다면 저희들 감사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감사원 예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작은 예산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런다면 얼마든지 더 가져다 써도 좋고, 국민을 위해서 이러지 않는 조직이라면 얼마든지 삭감을 해도 인건비 외에는 안 줘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근데 지금 3년째 국민 눈에 비치기에는 표적감사와 감싸기 감사밖에는 안 비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되십니까? 저희들 평년 정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던 거고요. 아니, 더 저는 달라고 한 건 예산의 아니고요.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을 하고 계시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국민들 나름대로가 아니라 국민 수준에 맞는, 국민 정서에 맞는 활동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전 정권을 있다고 상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표적 감사를 해왔고, 지금은 용산 관제에서 보시다시피 현 정부를 감싸기 위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네, 전 정부 현 정부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철저히 파헤쳐서 감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전혀 하고 있고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됩니다만은 하여간 저희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저는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국민의 그 신뢰를 받는 감사원을 만드시려면 그 타이거파들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타이거파 하는 것은 저희들 직원이고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뭐 그 직원들이 감사원에 제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감사원의 이미지를 망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예. 지금 정치검사들 출세를 위해서 이러는 그 특수부의 뭔가 참 희한한 그 검사들과 전 비슷한 수준으로 타이거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직원들이 하여간 정부에서 하고 있었던 일들 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이상은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 뭐 직원들.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일단 알겠습니다. 그 예, 하여간 뭐 우려의 목소리는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잘 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통제 좀 해주십시오. 법제처장님, 그 법령정보센터 화면을 시각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게끔 그 시스템 개선하는데 7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조교육 시스템 그 DB가 해킹당하지 않도록 네. 그 망을 분리하는데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절실한 예산이 맞습니까? 네, 그 절실한 예산입니다. 네. 주십시오. 예, 예. 좀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그 시각장애인과 관련돼서 예.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을 좀 예. 쉽게 할 수 있도록 예, 그 화면 전체를 좀 시스템을 좀 바꾸고, 예, 또 예를 들면 이제 출력도 점자로 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들을 위한 그런 그 편리한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예, 국선 변호료 그 지원과 관련된 예산들이 보니까 예, 2008년 이후에 한 푼도 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국선 변호인들 우수 인력 채용하고, 예, 그다음에 자기 돈을 내가면서 사무실을 지금 운영한다고 변협 쪽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들이 그렇게 있던데, 예. 이 예산을 그래도 좀 올려야만 우수 인재도 유치할 수가 있고 사무실 운영이 내실화되는 거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선 변호인은 일반 국선 변호인과 전담 국선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담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려운 사건 위주로 정해진 사건을 맡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그 시간당 급여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선하고 역전이 될 정도로 지금 이제 급여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일반 국선 변호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반면에 저희들이 이제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가급적 많은 피고인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는 데 반해서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지출되어야 할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누적적으로 예산이 이제 연체됨으로 인해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세요. 먼저 법무부 장관님, 예. 지난번에 무도 실무관들이 나왔었어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개호 수당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증액안을 냈으니 이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십시오. 두 번째, 형사보상금이 아주 적습니다. 형사보상금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증액안을 냈으니 그것도 반영하십시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예,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4년 동안 얼마의 고용 분담금을 내셨습니까? 예, 상당한 금액을 냈던 걸로 한 알고 80억 있습니다. 정도 낸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깎아버릴까요, 다? 아니죠. 예. 장애인들을 고용하십시오. 똑똑하고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대로 고용하는 것에 더 애를 쓰시고, 제가 법원 쪽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장애인들이 법원에서 가서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윤석열, 명태균 통화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다 못 들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틉니다. 크게 틀어주세요.
밖에 안 나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보시죠. 공간 위에서 잠깐만 시간 좀 정지해 주십시오. 나한테 들고 왔길래 공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은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평생 은혜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대통령 목소리가 이렇게 반갑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이렇게 나오면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합니다. 저것은 5월 9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공천에 개입합니다. 이 공천에 개입한 거 기관장들 다 들으십시오. 다 듣고 그 다음 내용 명태균이 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예, 여러분 들어보시면 오빠 명 선생 일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래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거야?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서 자격 있는 거야? 명태균과 김건희의 카톡에 그 오빠는 대통령 오빠가 아니라고 국민의힘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도 그 오빠는 그 오빠가 아닌지 긴지 오늘 정확히 나오잖아요. 오빠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빠 그래갖고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대통령 부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이 내용이 세상 만천하에 드러났고 토요일에는 수십만 명이 서울역 거리로 나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문화일보 여론조사에는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17%로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의 긍정 지지율은 18%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 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서 김건희 휴대폰도 사무실도 그리고 주거지도 압수수색 안 했어요. 그 여파가 이렇게 여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여파가 이런 녹취가 공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녹취는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녹취예요. 이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에 있고 김건희 여사 핸드폰에 있어요. 이번에도 압수수색 안 하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래도 압수수색 안 할 겁니까? 지금 창원지검에서 여러 가지 확인 중에 있어서 그게 필요한 절차를 다 따라서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검찰 진짜 문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게 까는데 한번 보세요. 49,000원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김성태, 방영철 불렀을 때 쓴 49,000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5월 29일인데요. 이날은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 대체 공휴일이에요. 이게 52,000원짜리인데요. 할인받아서 2,000원 할인받고 1,000원 주차 비용 받고 그리고 봉투 비용 100원 깎아서 49,100원입니다. 저희가 이걸 낱낱이 찾아냈어요. 이거 검사실로 뭡니까? 검사실로 배달 간 겁니다. 검사실로 싸들고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김성태 회장이 조사받고 있는 그날, 이날은 방용철, 김성태, 이화영 다 같이 나간답니다. 이날 쌍방울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연어회 먹었겠어요? 회장이 그렇게 좋아하는 연어회를 봉투값 100원, 주차비 1,000원, 그리고 할인 2,000원 받아서 49,100원짜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뭐 아닙니다. 정리해 주세요. 이화영 술자리 관련된 진술은 계속 바뀌고 있고 제가 여기서 이화영 씨 정인으로 나왔을 때 들을 때는 6월 18일, 19일이라고 본인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정리해 영수증은 주세요. 저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주장하실 내용은 법정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6월 18일부터 정리해 주시라고요. 이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해야지.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하신다. 5+1분으로 하는 것은 5분으로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1분을 더 드리는 거지 1분을 더 하고 더 계속 하는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의사일정 15항 제가 대표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 대통령 재직 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 대통령 재직 시 중대비위 의혹과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특별검사 임명해서 수사하라는 내용이고요. 수사 대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및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에 그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범죄는 법원에서 이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수사도 더 필요 없고 증거가 모두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때도 감찰 조사 안 받고 도망 다니시더니 오늘도 시정연설 안 나오셨어요.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 대통령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곳에 있고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은 수사가 종료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3개월 이내에 공수처와 검찰이 기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검사 재직 시의 범죄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명태균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내가 지금 여론조사 장사합니까? 내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나 당기는 거 봤어야 그래 해야 대표님도 공천받고 다른 사람도 하고 오로지 대통령하고 사모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수에 공천 달라고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선이 공천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딱 떨어지는 수레우 부정차사예요. 정치자금 부정수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끄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경남 노른자 지역에 경기도에서만 4선을 한 국회의원을 갖다 꽂았습니다. 전략 공천을 한 곳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하도 임기 전 일이라 선거법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그 총장 시절에 수사했던 사건이죠. 은수미 시장이 선거가 있기 2년 전에 후보도 아닌 사인이 렌트카 수백만 원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사인 시절에 렌터카 몇백만 원 편의 제공 받은 걸 은수미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벌금 90만 원 확정 판결됐어요. 윤석열 예비 후보 거쳐서 후보 시절까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김영선 공천까지 해줬는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뇌물죄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내놓는 해명도 하루 지나면 증거 나오면서 전부 거짓말장이 되고 있는데 해명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 임기 중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기소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받은 박근혜 대통령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3년 4.13 총선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친박계 인사를 공천하기 위해서 예비 후보들 성향, 인지도 살펴보는 불법 여론조사 했습니다. 조작된 여론조사를 했고 여사의 의중에 맞는 사람을 공천한 지금의 작태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 기소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검사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변명을 했죠. 공천에 직접 지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기소한 박근혜 판결문 한번 보세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고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승인하거나 공모했다고 지금 법원 행정처장님 앉아 계시는데요. 재판부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잘 알다시피 윤석열 검사 징역 3년 구형했고 징역 2년 확정 판결이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김영선 공천 직접 지시했습니다. 1분 더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총장 직할에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꾸리십시오. 꾸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총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수사를.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 다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사 예산 필요성에 따라서 관련해서 할 거라고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다 죽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지속적으로 국회 예산검증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특수수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예산들이 계속 사용하는 것 관련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2억 정도였는데 왜 갑자기 5억이 더 증가했습니까? 그거 꼼수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중대비위 의혹 징계하려고 했더니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1억 썼습니다. 현금 살포했죠. 2차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2억 현금 살포했습니다. 검사들에게. 그 돈 특수활동 했을까요? 그런 검찰에게 특수활동비 줘야 됩니까? 정치 검찰이 계속 정치 행위하는 거 도와줘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은 제 질의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서영교 의원님과 박은정 의원님이 틀어준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를 통해서 그동안 여론조사를 해주고 3억 7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 가능한 적용 법조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먼저 형법 127조 사전수뢰죄입니다.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전수뢰자가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면 형법 131조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이 돼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직선거법 47조의 2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면 230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결 판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인데 서울고등법원 2018로 2844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입니다. 사전수뢰죄 범행 주체가 대통령 임기 전에 대통령 경선 승리자나 대통령 당선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판결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한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하기 이전까지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전수뢰죄 범행 주체가 된다 이렇게 판단했고, 이 판단에 따라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12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사전 수뢰한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2억 원의 뇌물을 받고 공천을 해준 범죄 사실이 인정이 돼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이 됐습니다.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이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이 판결은 여당의 공천권 행사의 관행상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해 왔다. 당정 업무 협의 운영 규정이 있고 정무수석실을 운영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범죄 성립 구성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경선 승리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사전수뢰죄의 공무원이 될 자가 됩니다. 여론조사 81회 비용으로 3억 7,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면제해 주고 김영선 공천 청탁을 받고 실제로 당에 김영선 공천을 지시를 하면 그 순간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 사전 수뢰자가 공직에 취임하는 순간 기수가 되기 때문에 사전 수뢰자가 성립됩니다. 또한 김영선을 실제로 전략 공천을 하면 사전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기수가 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기수가 됩니다. 법원의 행정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대법원의 판례 지금 소개드린 고등법원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경선 승리한 이후나 당선 이후에 사전수뢰죄 범행 주체가 되는 건 맞죠? 법리상. 판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원 공천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 맞죠? 판례에 적힌 대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되기 하루 전에 공천 지시를 했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 그것은 다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이고요. 공천 지시를 하루 전에 했다더라도 기수 시기는 공천이 확정된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국힘당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 기수가 되는 겁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이 사건 국가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수사를 가열차게 엄정하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직선거법은 5월 9일 행위로서 명확히 공직자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명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전수뢰죄니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체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나 청탁의 존재 유무나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부정행위가 있는지에 따른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가 있고 사실 확정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너무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정도로 다 할 수 있으면 세상에 얼마나 쉽겠습니까? 장관님, 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의사진행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인데요. 계속 이제 반복하시는 것이 예를 들면 감사원장의 경우 여야가 합의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문장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법률적으로는 비문이에요.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을 못 만듭니까? 법을 통과를 못 시킵니까? 헌법에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따지고 보면 헌법에 반하는 얘기예요. 왜? 헌법에 분명히 보장돼 있어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 그런데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다수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발언이죠.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든 안 하든 다수결로 결정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헌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다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할 수는 있겠으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과 그리고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까지는 제가 주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않겠으나 이치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의사진행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질의하세요. 예, 전주시의원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갇힌 자, 구속된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입니다. 이 물 한 잔을 검사가 주면 그 감사해하고 커피 믹스 한 봉지만 줘도 감동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또 검사가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켜주면 그때는 갇힌 자 입장에서 보면 검사가 신으로 보인답니다. 지금 연어회 파티, 연어회를 제공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 검사가 신 이상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똑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일선체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구속된 사람들이 다 이런 심정이에요. 하도 그런 연어회 파티가 없었다 하니까 제가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지난 토요일 날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에 분노한 시민들이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장관님도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그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바로 임기 절반도 못 채운 용산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후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날만 새면 무능과 불통도 모자라서 새로운 범죄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런 역대 최저 지지율을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윤석열, 김건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장관님, 예, 미국의 디플로맷이 보도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디플로맷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김건희 허위 이력 논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그리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거기다 더하여 최근에 공천계획 의혹까지 다루면서 김건희는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시한폭탄이다. 정권 생존이 이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시한폭탄의 내관이 누굽니까? 바로 김건희입니다. 정말 외신도 아는, 삼척동자도 아는 이런 내용을 용산만 모르고 있어요. 장관님 건의하십시오. 네? 장관님께서 특검법이 맞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창원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창원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죠. 지금 창원하고 좀 다른 것으로 압니다만 어찌됐든 창원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창원에서 수사하는 거 보고 받았습니까? 자세한 건 아니지만 장관으로서 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검사 몇 명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장과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입니다. 아니 지금 또 그 외에 다른 청에서 지원 나가는 게 자, 그러면 언제부터 수사를 한지 아십니까? 수사는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언제입니까? 본격적으로라는 말의 어폐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압수수색하고 또 피의자 부르고 이런 데가 언제입니까? 피의자 부른 거는 뭐 그 이전부터 이거예요. 뭐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수사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수사하고 계신지는 보고 받았겠죠? 지금
언론과 여러 군데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들을 다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12월에 선관위에서 수사를 했고 예. 이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합니다. 아시죠? 그 수사과에서도 수사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강혜경 씨를 올해 작년 4월이죠. 올해 4월이죠. 4월에 몇 번 불렀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한두 번 부른 것으로 제가 4번을 불렀습니다. 4번을. 번인가요? 4번을 불러가지고 요즘 언론 문제되고 있는 거 다 얘기를 했습니다. 무료 여론조사와 대가성 공천, 그리고 윤석열 대선 경선 여론 조작, 그리고 창원 산단 국가 산단 관련해서 그 사전 유출 사건, 그리고 서울시장 여론조사, 심지어 양평 고속도로 문제까지 다 문제를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5달 동안 수사를 안고 있다가 심지어 우리 법사위 의원이 창원지검 수사하고 있는 수사 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도 수사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랴부랴 지금 9월, 10월에 법사위에서 문제되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수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명품백 무혐의, 이것도 무혐의 하려고 했었습니까? 정부와 법리대로 처리할 것으로 합니다. 아니 지금 5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부랴부랴 한 겁니다. 검찰이 5달 동안 김건희 관련해서 하나도 안 했어요. 강혜경 씨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은 지가 벌써 6달, 7달 했어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무슨 수사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겨우 앞에 지금 공천 관련을 수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사람 부르는 걸 확인해 보거나 사람들 나오는 사람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관님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창원지검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원지검을 벗어난 특별수사팀을 만들거나 특임검사팀을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사건을 제2의 제3의 디올백 사건, 제3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보고 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놔도 믿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도록 명령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조금 말씀 네, 되게 중요한 하세요. 말씀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검찰을 못 믿는데 어디 가면 믿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창원에서 열심히 수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대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 인력을 보충하든 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 위원님께서 그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만 갖고 말씀을 하셔가지고는 자, 그건 작년부터 했는 부분. 질의 시간은 끝났으니까요. 예. 장관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장관님께 한마디 좀 충언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대답하실 때 정확하지 않는 것은 대답하지 않는 것만 못해요. 수사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몇 명이다 틀리고 언제부터 했냐 언제부터 했다 틀리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성인 의원이 지금 구체적으로 묻는 것에 대한 답변하는 것도 좀 약간 이례적이긴 한데 대부분 다 틀리잖아요. 안 틀렸습니다. 뭘 안 틀려요? 뭐가 틀렸습니까? 언제부터 했냐, 뭐부터 했냐, 수사가 몇 명이냐 다 틀리잖아요. 아니 제가 다 알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혼자만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지원 의원님 자료 질의하세요. 좀 띄워주세요. 법무부 장관이 틀린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틀리는 거예요. 자료 좀 띄워주시라니까. 미리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 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셨죠. 대통령이 당무와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아까 우리 서영교 의원이 들었잖아요.
이 집이 2022년 5월 9일 날 명태균 씨하고 전화를 합니다. 선거 개입, 당무 개입, 정치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임기 전이기 때문에 정치적, 도덕적, 양심적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때 사건이 나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에 의거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자료 좀 띄워봐요. 그 다음 챗 GPT도 알고 세상 모두가 아는데 이 소위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거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을 3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 진술에 의하면은 공수처장 핸드폰 몇 개 압수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뭐 수사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좀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그렇게 답을 얘기를 할 드리기가 수밖에 좀 어렵습니다. 없겠죠. 예. 어떻게 됐든 영부인이 핸드폰을 3개를 썼다고 하면은 아마 내수 경제에는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많이 샀으니까. 국민 상식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휴대폰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했다? 물론 장모님 최은순 씨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에서 항변을 하더라도 특검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특별 감찰제를 요구하다가 오늘은 이제 직접 사과하든지 혁신을 해서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명태균 씨 육성 녹음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뭐 발언하는 걸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평가에 대해서요. 네. 아니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이상 특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야당 대표가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우선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평가를 윤석열 아직 정권은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집권 여당의 대표도 말도 장관이 그렇게 무시를 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명태균 씨가 우리 명태균입니까? 김건희 명태균이에요. 17%, 82%. 우리 민주당이 여론조사한 겁니까? 문화일보가 한 거예요. 19%, 78%.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에서 한 겁니까? 갤럽이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한다. 아니 우리 명태균이에요? 우리가 여론조사했어요? 우리가 김영선 의원 공천 대가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공수처장 법무부 장관 제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특검 안 하자는 거예요? 제 생각은 특검의 당부보다는 특검 자체에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을 저는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두 분, 세 분 똑같이 발의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특검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상설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그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상설 특검이나 대통령의 직접 사과나 인적 개편이나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그 정도는 지나갔어요. 이제 국민의 10%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국민의 10사람 중 8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는 거예요. 실제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84%가 대통령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도 이제 한동훈 대표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아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육성이라도 명태균 씨하고 나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공수처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검과 관련된 국회의 논의는 저희들은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공수처는 또 네.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장모 안 거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 3개 썼다 하면 그거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 말하면 의원님 말하는 거 잘 알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 안 해도 돼요. 말할 때마다 유념하겠다. 잘하겠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특활비 얘기 좀 하겠습니다. 특활비가 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휴대폰 요금 내고 공공청정기 사고 이런 것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 또 검사장이 퇴직 직전에 특활비를 그 검사들에게 뿌린다든가, 또 연말 휴가 기간 직전에도 대량으로 사용된다든가, 그 목적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12월에 4억 1천만 원을 전국에 내려보냈습니다. 12월 26일에 내려보냈는데 원래 31일까지 안 쓰면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데 직전에 내려보낸 것이죠. 또 명절 전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4차례 2억 5,500만 원을 특활비로 지급했습니다. 수사 목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특활비를 달라 그럴 때 법무부에서 어떻게 했는가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작년 예결위 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걸 제시하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항목이 1,000원 단위까지 똑같습니까? 특활비 필요한 수사가 1,000원 단위가 이렇게 똑같습니까? 근데 이런 예산을 거의 100%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보십시오. 공공수사에 3억 5,556만 1,000원, 2023년 3억 5,556만 1,000원, 2024년 3억 5,556만 1,000원을 또 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항목도 똑같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특활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지금 유상범 의원님 지침 비공개라고 했는데 지침은 기재부가 편성 지침과 집행 지침을 만들어서 다 공개적으로 뿌립니다. 행정각부는 이걸 준수해서 특활비 신청하고 그다음에 특활비 집행할 때 유의하라고 다 공개적으로 다 뿌립니다. 보냅니다. 이게 뭐 비공개입니까? 근데요, 기재부는 편성 지침에 이렇게 넣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유지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만 예시를 넣었는데 검찰은 특활비 자체 지침에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여기까지는 똑같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이라고 해서 터버렸습니다. 외교 안보라든가 경호 이런 것에 한정하지 않고 아예 그냥 특활비의 용도를 터버렸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걸 갖다가 편성 지침 자기네들은 한다고 합니다. 또 옆에 보십시오. 업추비, 기타 운영비, 특정 업무 경비로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활비로 계상하지 말라. 금지라고 딱 기재부에서 지침을 해놨는데
법무부는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업추비, 기타 운영비, 특정 업무 경비,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걸 지양한다. 금지가 아니라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공개된 거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법무장님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자, 네 번째도 집행 지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재부 2024년도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 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은 실제 수사팀, 수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특활비가 필요하니 주십시오라고 상급자에게 건의를 합니다. 상급자가 보고 나서 이건 특활비가 필요한 수사다라고 하면 그때 승인을 하고 그 실제 수사하는 수행자에게 특활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특활비를 신청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검찰총장이나 지검장의 주머니 쌈짓돈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연말연시라든가 명절 전에 얼마나 특활비를 많이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반드시 특활비는 국회에 그 사용 내역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사용 내역이 특수활동비에 부합할 때만 저희가 예산으로 드리겠다는 거고, 그런 사용 내역을 국회에 검증받지 않기 위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특활비 예산 편성에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활비 편성 지침, 집행 지침이 아까 보여드린 PPT에 그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아직도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1분 더 주시겠습니까? 네. 지양은 지침상 지양은 금지와 같은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군요. 변형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조문이 제가 알고 하나만 있습니다. 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수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고발된 것이 2023년 12월인데요. 지금 검찰 차원지검에서는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을 하면서 2024년 9월 달에 차원지검 드디어 형사 4부에 재배당을 하고 명태균 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10월 31일까지 뭘 했는가 보니까 강혜경 씨, 어떻게 보면 공익제보자는 총 7번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딱 한 번 소환했다고 합니다. 김태열 씨, 미래항공연구소 등기부상 대표는 3번이나 소환했고 압수수색 진행했습니다. 명태균 운전기사도 소환했다는데 명태균 씨는 아직도 소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법무장관님, 예.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정주영 명예회장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 쌈짓돈이 아닙니다. 마구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감시도 받지 않고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으라고 마음껏 쓰라고 드는 돈이 아닙니다. 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혈세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특수한 활동에 쓰여지는 비용이죠?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기밀 유지란 무엇입니까?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활동할 때 첫 번째 원칙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면서 흔적을 남긴 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으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떡값이라고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그러니까요. 아니, 토달지 마시고 명절 떡값으로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특수활동비를 대형마트에 가서
무슨 생활용품 사고 이런 걸로 쓰면 안 되겠죠? 맞잖아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상품권으로 특수활동비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리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삼겹살 사 먹는데 회식비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수사에 또는 정보활동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고정 불변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시민단체가 밝힌 거에 의하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0만 원씩 매달 정기적으로 나갔어요. 어떤 지검에서. 이건 특수활동비가 아니잖아요. 그냥 경상비지. 공기청정비 월세 내는데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땡땡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식에 돈 봉투 나눠준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증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특수활동비라고 썼는데 이게 유사 특수활동비인 게 뭐냐면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까만 걸로 지워서 왔어요. 근데 살짝 이걸 벗겨보니까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30만 원. 이게 특수활동비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특수활동비예요? 밝혀진 것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특수활동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들킬까 봐. 자, 검찰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등 다 해요. 별건 수사도 하죠. 별건 수사를 분명히 불법인데. 근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대로 예산 심사권, 의결권을 가지고 특수활동비, 입증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여기에 왜 반발하죠? 자, 그런데 법사위에서 계속 특수활동비를 입증 못하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야, 이런 꼼수까지 써요? 보시죠. 2024년까지 편성해 놓은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정활동,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출입국 관리. 이게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다 돼 있었어요. 2024년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줄이긴 줄여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꼼수를 쓴 겁니다. 요 세 항목을 정보보안비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뺐어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줄인 것처럼 눈속임한 거예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별건 은닉 예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그리고요. 이 정보보안비는요. 이게 국정원 소관이에요. 국정원 예산으로 가야 되는 예산일 수 있어요. 국정원 예산은 다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24년 토탈 189억에서 2025년 196억으로 오히려 증액을 시켜놔요. 꼼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 2024년까지 특수활동비로 포함시켜서 통과시킨 교정활동, 법무, 출입국 관리 이런 예산은 특수활동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아닌 것을 특수활동비처럼 지금까지 쓴 것이 수십 년 동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의미 없는 특수활동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라고 남겨놓은 뭐 공공수사니 마약이니 이런 것도 갈비 발라내듯이 다 발라내야 돼요. 말씀드립니다만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역을 입증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네. 그러면 한두 분만. 네.
박지원 의원님. 교정본부장 나오셨죠? 네, 교정본부장 신용입니다. 제 친정이에요. 네. 저 교정본부는 제 친정이라. 아 예. 제가 3년간 당신들 신세를 졌는데 오늘 대전교도소 그 재소자를 교도관들이 패가지고 장파일 내고 그래서 인사조치는 했지만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 친정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네. 그런 지금 서울구치소에 몇 명이나 수감돼 있습니까? 3,400여 명 정도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도관과 합쳐서 약 5천 명이 수용되는데 과밀 아니에요? 과밀입니다. 이 과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과밀 문제를 저희들이 법무부에서는 일단 적정하게 가석방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교정시설 신축이나 정축을 통해 가지고 수용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석방 제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요. 법적으로는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으면은 30% 살면은 되지만은 지금 거의 80%를 살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교정본부 소속 의사들 수급이 잘 됩니까? 지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임기제로 대부분 전환을 하면서 지금 좀 지원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원자가 네. 그 잘 챙기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본부장 나오셨죠. 해외 노동자나 본부장입니다. 해외 노동자나 유학생 비자에 대해서 신속한 비자 발급 시스템을 갖추도록 제가 국정감사 때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목포 예, 출입국관리사무소 지금 한 명 가지고 예. 계절 노동자들이 다 실기해가지고 농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 개선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예, 오늘부로 했습니다. 오늘부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됐어요? 한 명 더 증원했습니다. 그럼 2명. 예, 과거대로 됐네요. 예, 예. 구체적인 내용을 내일 저한테 보고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꼭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영교 의원입니다. 아까 수원지검에서 박상용 검사가 피의자들을 한 방에 불러서 수십 차례 진술 세미나를 합니다. 그동안 아니라고 했는데 밝혀졌죠. 저 광교 연어 집에서는 49,100원이 결제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얘는 52,000원짜리예요. 법원행정처장님도 잘 보세요. 기관장님들 잘 보세요. 52,000원짜리가 세일 주간이라 2,000원 할인했어요. 5만 원. 거기에 주차비 1,000원. 그리고 봉투값 49,100원이에요. 그래서 봉투값 100원. 자기 회장이 감옥에 있는데 그날 검사실에 불려 나오는데 요거를 자기네가 먹었을까요? 100원을 드린 거 포장을 한 거예요. 이게 나왔는데도 그날하고 이화영 증인이 말한 날은 다릅니다. 그런 얄팍한 방어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이건 연어집이고요. 두 번째는 환인의 육회집으로 갈 건데요. 이화영, 저기 환인의 육회집입니다. 환인의 육회집. 이화영 옥중 노트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화영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요일 등 식사를 배달하여 먹어야 할 때는 6월 18일 옥중 노트에 육회 비빔밥, 연어 요리 등을 먹었다. 박상용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하자고 했다. 커피 하나에 인생의 영혼을 파는 재소자들이라는데 저렇게 해서 같이 나간 날이에요. 육회 비빔밥 올려보세요. 여기서는 얼마를 쓰냐면 자그마치 37만 원 정도를 써요.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13만 5천 원짜리 영수증이 하나 있어요. 뭉티기 3개 하니까 13만 5천 원이에요.
9만 원짜리 영수증이 있어요. 6회 2개 하니까 9만 원이에요. 그리고 8만 4천 원짜리 영수증이 있어요. 6회 비빔밥이 하나에 12,000원씩이더라고요. 저희가 메뉴랑 다 찾았거든요. 7명 먹을 거 갖고 오니까 6회 비빔밥 8만 4천 원이에요. 이게 6월 18일입니다. 일요일에. 그리고 벌교집에서는 얼마 씁니까? 벌교집에서도 또 엄청나게 씁니다. 벌교집에서는 김성태, 이화영 둘이 출정을 해서 39만 8천 원.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낱낱이 국민께 알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육성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지방에서 나한테 일부 왔길래 야,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보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진짜 생각이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하세요. 자, 이건태 의원님 하시고 박은정 의원님 하시고 1분씩만 하세요. 빨리 하세요, 대신. 예, 장관님 오늘 그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 김용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관해서 감정인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타임라인이 분석이 됐는데요. 그 분석 결과를 보면 2021년 5월 3일 날 4시 58분 퇴근 후에 서울로 이동했지 유원홀딩스를 방문한 적이 없고 2021년 3월 24일 날 이후로는 유원홀딩스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2021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경기도 신청사 북부도로에 간 사실이 없다는 게 타임라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1년 5월 3일 1억 원, 6월 말부터 7월 초 2억 원 수수 사실이 인정될 수 없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말에 근거해서 수사하고 객관적 물증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유동규의 말, 정경화 목표를 무시하고 김성태의 말, 박이선아 IR 자료나 국정원 보고서 다 무시하고 말 중심을 장관님 이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법정에서 지금 서로 다투고 그 다음에 치열하게 증거를 내고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1분 더 드렸더니 또 그만두시네. 예, 잘하셨어요. 네, 박은정 의원님, 네, 마지막 발언하시죠. 예, 지금 저 국민의힘 의원께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리하거나 잘못됐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 하셨던 이석연 변호사께서 지금 임기 전 공천 개입이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이것은 탄핵 사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입증하지 않는 부분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 수사 작년 2억 4천 빼고 77억 6천만 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등 야당 하고 언론인 기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지금 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미국 의회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의회는 예산 편성권, 심의권, 의결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랑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임에도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는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이지만 미국의 감사원은 미국 의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준예산이 편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왜 이처럼 의회의 권한을 주었을까요?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통제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지금 예산 법안 심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부의 기관장들이 불만이 있거나 불평을 하시려면 미국 의회를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요, 감사원도 제4회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하자. 감사원도 완전히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래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 받으면서 법안 심사 받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못마땅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이 장면을 미국 행정부에서 보고 있다면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잘 생각하시고 삼권 분립의 정신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봉 간사가 미국 의회는 이런 정도의 일반 독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미국 의회는요, 단 한 석이라도 많이 얻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합니다. 우리처럼 나눠 갖지 않습니다. 책임 정치를 하라 이런 차원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